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그간에 잘 나가던 중국의 조선산업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미국의 USTR이 그 유명한 301조를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발동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USTR이 발표한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고서 표지입니다. 섹션 301 인베스티게이션 301조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1일에 발표됐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스안젤레스 항에 입항하면은 최대 150만 불의 입항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150만 불이면 뭐 현재 환율로 하면 8억 원입니다. 18억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조선소에 수주한 글로벌 선사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난 1월은 세계 그 조선 수주량이 예년에 비해서 26%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섹션 301조대로 하면은 중국 조선소에 수주했다는 실질적으로 미국 항구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몇억씩 두드려 맞으면은 중국에서 지금 배 싼 게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선주들이 불안하니까 이 선박 수주를 안 하고 저 301조 추이가 어떻게 되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작년 3월에 미국의 전국 노조인 AFL-CIO 산하 해운 지분 노조 등 5개 미국의 전국 노조가 USTR의 301조 조사를 청원을 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물류산업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세계 조선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USTR이 그 사이에 쭉 조사해보니까 제 보고서 원본을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하게 중국의 조선산업, 물류산업, 해운산업의 무역 관행을 진짜 거의 1년 동안 조사했더라고요. 조사한 결론은 중국이 세계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종 unreasonable, unfair한 무역 관행, 정부 정책, 액션,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외국 선사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또 이 조선 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이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거기다 USTR이 또 강조하는 건 중국의 이러한 언페어한 무역 관행은 세계 조선 산업이나 물류 산업을 경제적으로 위협할 뿐만이 아니고 미국 안보도 위협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조선소는 군산복합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한쪽에서는 민간 선박을 짓고 이쪽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을 줘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니까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공산당이 통제하는 조선소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나 대면 해협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엄청나게 중국의 군사력, 해군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봐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계 조선 점유율이 중국은 1999년에는 5%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세계 3분의 2, 70%까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의 95%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상선대의 20%가 중국 상선대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도 스파이 크레인이 문제가 됐는데, 세계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의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 차이나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선산업, 해운산업, 세계 물류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1조로 미국 산업 구제안을 USTR이 제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고 중국 해운사가 오퍼레이팅 하는 배가 미국의 항구에 입항하면 최다 150만 불 수수료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저 보듯이 코스코에 1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들어가면은 컨테이너 하나당 150불 항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선사뿐만이 아니고 저기 보이는 뭐 머스크 라인, 합박, 로이드, 짐 라인 등 세계적인 해운회사, 뭐 이스라엘이 보유하든지 덴마크, 독일이 보유한 해운회사라도 이 해운회사가 거둔 상선대 중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의 비중이 25% 이하면 50만 불 수수료, 약 7억 원을 내야 되고, 만약에 25%부터 50% 사이면 70만 불,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만약에 반 이상을 메이드 인 차이나 배를 갖고 있다면 100만 불, 약 한 14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VLCC 있지 않습니까? 초거대형 유조선이 만약 중국에서 걸프만으로 가면은 대개 해상 운송료가 830만 불인데 150만 불 두드려 맞으면은 배럴달 운송비가 4.2불에서 5불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수익성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배 가지고 미국 항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작년에 중국 조선소에 수주한 서방의 선사들이 대거로 예약을 취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3월 달에 이제 US달이 공청회하고 이 정책을 확정하는데 만약에 확정해봐요. 작년에 서방의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많은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는데 대개 배 짓는데 3년 걸립니다. 초기 1년은 설계하고 2년 건조했고 2027년에 28년에 인도하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을 바에야 수수료를 차라리 선수급을 떼더라도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걸 취소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서방 성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 3월 24일 날 공청회를 했고 현실화가 되면 우리 K조선은 대박이죠. 왜냐면 뭐 중국에서 배를 안 짓겠다면 갈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약간 고부가치선 짓기 때문에 일본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K조선이 금년에 참 좋은 소식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게 한 발자국 합성한 것 같아요.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군함은 해외에서 수주 못 하는데 작년에 미 해군이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군함의 보수 유지 정비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에서 해갖고 실제로 두 척이 하나오션 거제도로 들어왔거든요. 미국 군함 보조함이. 그런데 지금 외신에 보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오겠다 그래요. 근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나토에 가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더 이상 유럽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이 아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미국이 대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 혼자서는 중국하고 대결하는데 해군용 말을 하는 거예요. 해군용. 혼자 못하니까 동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K조선하고 손잡자고 국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와갖고 울산에 현대중공업이나 거제도에 하나오션을 가는데 이게 왜 군함을 건조하는 게 한 발짝 앞서냐면 작년에 미 해군 장관이 왔었거든요. 거제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해군 장관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모든 걸 결정하는 헤그세스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K조선이 상선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반 미 군함에서도 또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앞에 이렇게 풍선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은 옳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히토리오 협상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베센터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한테 야,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50%만 미국이 갖게 해달라. 왜냐면 그 사이에 너희 전쟁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화냈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외신에다 그냥 리젝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 너 광물자원만 갖고 있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해줘야지. 그러고 반대했는데 젤렌스키가 한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2월 28일에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협정에 서명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100여 종 15조 달러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이 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공동 기금을 맹기라고 이걸 개발하고 개발 이익으로 이제 같이 기금으로 만들고 그 일부는 그 사이에 미국이 전쟁 지원을 해준 대가로 갚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으로 쓰자. 이거 굉장히 윈윈 게임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젤렌스키 하도 뭐 안전 보장하니까 약간 뭐 반발점은 물러서지만 젤렌스키도 한 반 정도는 만족시키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투자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곡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접적으로 암시했는데 젤렌스키도 이제 머리를 굴려본 겁니다. 여러 가지 굴려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뭐 이 고육지책으로 이게 세컨 베스트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손잡고 하는 게 왜냐하면 역사의 교훈을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국익, 경제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익이 걸려 있는 데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으면 꼭 미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생각은 약간 생각을 바꿔가지고 히토류 개발을 하면 미국 기업이 엄청나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한 몇천억 뭐 이 정도 투자해야 되고 거기 예상 이익이 뭐 몇천억 달러, 뭐 몇 조 달러인데 이거를 만약에 또 러시아가 침범해서 침해받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사 개입하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젤렌스키가 생각을 바꾸니까 옆에서 이렇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줄다리 하는 거 보고 있던 푸틴이 미투 러시아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추파를 보냈습니다. 어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만 히토류 많은 거 아니야? 러시아에도 많어. 사이베리아 엄청나게 알루미늄 많고 우리가 요번에 먹은 돈바스 지역,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도 거기도 히토류가 많어. 그거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면과 먹게 해주면은 점령지에서도 히토류 공동 개발하고 러시아 곳곳에 뭐 사이베리아 있는데도 광물도 공동 개발하다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협상의 달인이고 정권 잡고 한 건 크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